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 꼽으라고 하면 통합신공항 이전지 관련해서 갈등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돌아보면 새로운 공항이 들어설 자리 정하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그 군의와 의성이 소위 소멸위기 지역이죠.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구도 소멸기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그 신공항이 지역 소송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택리지를 쓴 이중환은 먹고 살기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름진 땅이 첫째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기업이죠. 네. 그 다음이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곳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큰 기업이 없습니다. 공항 덕분에 사람과 물자가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이 좋은 곳에 좋은 기업이 오기 마련이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2028년 개항하면 생산 유발 효과 36조까지 추정하더라고요. 그만큼 교통과 경제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이 중심인 경제가 있고요. 길이 중심인 경제가 있습니다. 그 네. 농업과 상업이겠죠. 14세기 영국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면 1381년에 농민봉기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네. 상인 조직은 1399년에 왕을 폐위시키고 굶겨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정도로 상인들의 힘이 큽니다. 근데 또 문화도 좀 다릅니다. 땅은 협동과 분배의 문화고요. 상업은 성장과 규칙을 중시합니다. 땅은 늘 소출이 있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사업은 상품의 매력이 떨어지거나 판로가 막히면 말 그대로 하루아침 망합니다. 그래서 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투자와 성장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길이 열려야 교역이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통합신공항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동안 이전지 결정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 신공항 자리가 결정되기까지 여러 지역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론된 지역 모두 역사적으로 물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들입니다. 밀양이 첫 번째였잖아요. 그 중에서도 삼남긴 부근 지역이 지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삼남기는 조창이 있었거든요. 조창은 세금으로 거둔 쌀을 보관하는 창고인데요. 여기에는 천석을 실을 수 있는 배 6척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 경상도에는 진주와 마산, 삼낭진 요 세 곳에 조창이 있었는데 이 두 개와 달리 삼낭창은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쌀을 모으기 편한 곳이었다면은 교통의 요지였겠네요. 지금은 밀양이 작은 도시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 흔적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양의 영남루는 평양의 부병루, 진주의 촉성루와 함께 조선의 3대 누각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거든요. 이 사족을 좀 달면 밀양은 경상도 내륙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통합신공항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질 거라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15년 내에 추가 공항 건설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근데 김해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김해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죠. 근데 이것도 조선하고 비슷합니다. 조창이 고려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시대 조창은 진주, 마산, 김해 이렇게 세 군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시에 조창을 폐지했다가 후기에 다시 부활시켰는데 진주, 마산은 부활했는데 김해는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적합지 않다고 본 것이겠죠. 지금 뭔가 평행 이론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예. 대구도 그렇습니다. 대구는 교통이 만든 도시거든요. 네. 우선 임진왜란 이후로 경상감명이 들어서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동법이 시행되고 시장이 발달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했거든요. 행정 중심지에다가 영남대로가 지나고 가까이 삼원진, 개포를 품고 있는 덕에 조선 후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양령시 그리고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시장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여기에다 1904년에 경부선,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계속 교통 혜택을 입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식약처 관계자를 만났는데 대도시 중에서 대구시가 식약처 규모가 제일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고 물으니까 항공 물류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물류의 측면에서 보면 대구는 이미 주요 도시가 아닙니다. 철도나 고속도로는 이제는 물류의 중추가 되기는 힘들고 큰 규모의 공항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통합신공항이 들어설 지역도 정말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군위 소보 지역은 해평과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해평과 선산은 예전에 일선현이라고 해서 한 지역이었습니다. 선산입니다. 선산은 조선 초기에 물류 중심지였습니다.
고려 후기에 영남대로가 이렇게 설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영남대로 이전에는 경주에서 개경을 가는 길이 제일 관로였습니다. 이 영남대로가 지나면서 동시에 나루터를 2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선산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 물자가 몰리고 인재가 배출되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 이래 봅니다. 조선 인재의 반이 영남에서 나오고 영남 인재의 반이 선산에서 나온다. 이 말이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선산과 근접한 지역에 공항이 들어서는 것도 평행 이론을 성립시키네요. 지금 보니. 그죠? 예. 조선 인재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의 반을 배출한 지역의 위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예, 와야죠. 네. 이 통합신공항이 화제가 되면서 공항경제권이란 말도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낯선 게 아닙니다. 일단 영남대로를 보면요. 길이 놓인 뒤로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은 모두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이를테면 면 단위는 군이 되고 군은 시로 성격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50%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주, 선산, 대구, 밀양, 청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조선 후기에 낙동강의 딱 중간 지역이 대구의 삼원지가 고령의 개포였거든요. 요게 물류가 몰렸는데 개포에는 상인들이 묵는 객주만 3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의 개포가 작은 라스베이거스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이거스를 유흥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가 열리는 공항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약간의 갈등의 씨앗이 남았는데요. 통합신공항 자리를 결정하면서 군의군에서 인센티브를 몇 개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지금의 파일을 놓고 분배하는 의미가 크잖아요. 네. 근데 공항은 결국 파일을 키우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구미는 경제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10만에서 40만, 실제로는 60만급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서 구미, 군위, 의성 모두 성장이라는 어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텐데 성장이 구체화되기 전에 설정한 지금 인센티브는 전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성장도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성장의 속도와 성장의 정도는 구성원들이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주수 의성 군수가 특별 기고를 한 글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수 의성 군수의 특별 기고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공항이 들어올 때 저절로 얻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은 TF팀을 구성해서 대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어떤 폭이 달라지거든요. 발빠르게 뛰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경상도의 교통의 역사 쭉 짚어주시면서 통합신공항의 의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땅의 역사에서 길의 역사로의 전환. 이 전환점에서 의성과 군위가 더 잘해야 대구 경북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통합신공항이 유치됐고 이전지가 결정됐고 성장의 속도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말씀. 오늘 뜻깊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였습니다.